다릅니다. 손해를 보지 않은 그런 전략적인 투자를 권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10월 5일 경제 불안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IMF, 지난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IMF 외환 위기는 많은 국내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은행의 부실 채권 급증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진다는 소리는 자금난이 심화된 국내 기업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등의 구조조정은 결국 되돌려받지 못하는 대출금, 즉 부실 채권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이 제값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물가 급등에 따라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이 8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은행은 이러한 부실 채권들은 급매물이나 경매 형태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동산의 공급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공급과 구입하려는 수요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IMF 시절 이 같은 부동산 가격 급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기가 유가 폭등의 영향으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든다면 부동산 경기는 실물 경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실물 경기가 호전된 다음 대략 1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실물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 부동산 경기도 곧바로 침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은 미래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주택 수요에 대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과다 공급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부동산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또 국내에서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은 부분 정부의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마무리된다면 우리 경제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당장 먹구름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미래를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부동산 시장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변수가 되고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저희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현재의 상황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개혁도 나름대로 조금씩 소기의 성과를 얻어가고 또 유가도 안정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아주 구조적인 도약대를 만드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어떤 뚜렷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다. 다시 그 본격적인 활기다라고 정해진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그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이런 불안 요인이 거쳐서 우리 경제가 소위 그 급격한 경기 침체로 빠지거나 또 기업 금융 구조 조정에 실패해서 또 엄청난 부실채권이 쌓이지 않는다면은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그 실물 경기 그동안 호전에 힘입어서 시차를 두고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상황이 다지기 상황으로 가면 부동산 상황도 다지기 상황으로 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몇 분의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금을 어디에서 운용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최고 수단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도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정도에 많은 물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영향은 반드시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지난 어떤 IMF 때 상황에서 부동산이 가진 어떤 특수성 부분에서 황금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어떤 접점의 상황에서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팔아서 현금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내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좀 더 돈을 불려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산업이 침체가 된다면은 이는 이제 구매력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또 수요 감소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또 부정적 요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아파트 시장이 지금 수급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IMF 이후에 주택 공급이 한 44%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급 부족의 효과는 2, 3년 동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또 국내 주택의 부족 요인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강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상태의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전 1997년도 IMF 그 금융 대란 시절 때 그때를 모델을 기본으로 삼아서 지금 내려가는 기점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조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는 것도 한 방편이고요. 또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 일명 급매물이라는 게 새롭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경매 시장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 투자하는 방법은 좀 여유를 갖고서 자기 자금에 맞는 상태를 급매나 경매 물건을 노리는 것도 이런 이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 불황기에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뭐 각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네. 사실 미래를 점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궁금해서 다시 또 여쭤보는 상황인데 자 우리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상황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상황 또 경제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전문가분들께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말씀하셨듯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부동산 네. 시장을 보는 눈도 그만큼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불확실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거쳐서 다시 회복된다면은 저희 부동산 시장도 말씀하셨던 바닥 다지기를 거쳐서 그 본래의 그 회복 국면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첫 번째나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암울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경제도 좋아지고 또 부동산 시장도 좋은 또 화랑도